예,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시장의 이슈, 섹터 종목의 진위, 옥석을 가립니다. 차영주 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엔비디아의 호재 쪽으로 보면 긍정적이고요. 화웨이와 애플 쪽의 이슈를 보면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반도체주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 갈등 얘기 나오기 전에는 반도체가 좀 회복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현재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부터 알려주세요. 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글로벌 매출이 이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432억 달러로 그 QOQ 대비해서 2.3% 증가한 모습들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현재 지금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실리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6.3% 늘었고요, 중국이 2.6%, 유럽이 0.5%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4개월 연속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수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 HBM 모멘텀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특별히 낸드라든지 이런 쪽은 잘 살아나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가 얼마나 반도체 최근 좋아지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반도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종류들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도 있고요, 랜드도 있고요, CPU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칩도 있고요. 반도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의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중에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네. 이 포괄적인 개념을 이끌었었던 것은 역시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순위가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9위였었는데 올해 3위로 증가함으로써 엔비디아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성과 인텔이 1위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텔 순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위에서 6위로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주력이 D램 쪽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HBM 쪽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HBM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매출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순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현재 주가 퍼포먼스도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신칩의 대표 주제인 퀄컴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영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의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매출과 자동차 관련해서 반도체 업체의 순위가 상승했고, 기존의 반도체 업황을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D램이라든지 통신칩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 자체가.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지금 업황이라든지 미래 자체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엔비디아발 모멘텀,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당분간은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경기 사이클을 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화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21년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데 그 가운데 엔비디아, ADI 반도체, HBM이 지금 핵심이고 다음은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언급되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거는 물론 이제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라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늘리고 있잖아요. 이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까요? 예, 일단은 오늘은 조금 하이닉스가 네. 반등함으로써 일단 지난 금요일에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금요일은 있습니다만 4% 빠졌잖아요. 예, 굉장히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예. 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웨이폰에 하이닉스 DRAM LPDDR5 랜드 플래시가 이제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됐습니다. 이제 미국 의회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이것을 수출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 측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한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밝혀진 것은 화웨이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우회 주문한 것일 가능성이 현재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백이 드러난 거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의회 조사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된 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지 현재 지금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양산된 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업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 하더라도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칩들을 지금 입수하고 있는 것들이 선언적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긴장 간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역설이 또 드러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떠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의회 조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미국의 자회사인 솔리다임 국내 지사를 폐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미국 자회사인데 미국 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폐쇄한 게 아니라 국내 지사를 폐쇄했다고 이건 무슨 얘기지?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예,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플래시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던 회사인데 SK 하이닉스 자회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용 SS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장 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SSD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반기에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리다임은 본사 직원의 98명을 얼마 전에 해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리 각 지사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사도 폐쇄를 했다라는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고 이런 쪽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주력적으로 그동안 매출을 일으켰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황 자체도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리다임 옛날 인텔의 낸드 사업부인데요. 이거 이제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인 거죠. 예, 반도체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금 반도체 그러면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일단 9월 달은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DRAM 부분들보다는 HBM에 대해 주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4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조정 이후부터 10월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당분간은 AI, HBM 쪽으로 주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새로운 모멘텀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 최소한 내년까지는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예. 트렌드보다는 중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재 옥석 가르기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했고요. 사용주 전문위원이랑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슈 MB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